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1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과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약점이 노출되면서 팀에 완벽했던 조직력의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원의 핵심인 로드리의 부재입니다. 로드리는 맨시티의 경기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선수로 그의 결장은 단순히 수비적인 안정감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빌드업 과정에서도 큰 차질을 빚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가 중원에서 제공하던 압박 회피 능력과 경기 조율이 사라지면서 맨시티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처럼 매끄럽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전체적인 팀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더 브라이너의 복귀로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브라이너는 팀 내에서 가장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선수로 그의 존재는 팀의 공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출전 시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 브라이너의 경기 투입은 일정 시간 동안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맨시티가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맨시티의 공격진은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홀란드는 득점 감각을 완전히 되찾으며 맨시티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고 측면에서는 도쿠와 포든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강력한 돌파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상대 측면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포드는 정교한 크로스와 연계 플레이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경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체력 저하와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수비를 재정비할 시간을 제공하면서 맨시티가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첼시 역시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점차 경기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진에서의 활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콜 파머가 친정팀인 맨시티를 상대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머는 최근 경기에서 팀의 공격 전개를 책임지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맨시티전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마두에케와 산초가 측면에서 빠르고 날카로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맡으면서 첼시의 공격 전개가 점차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마두에케는 개인 기술과 속도를 활용해 상대의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데 능하며 산초는 공간 침투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여전히 수비적인 불안 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전 수비수인 바디아실과 포파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찰로바와 코릴이 센터백 조합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수의 조합은 경험이 부족하며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첼시는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해올 때 이를 효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첼시의 수비진이 상대의 압박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카이세도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의 경기 운영에서 실수가 잦아 중원 장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와 중원의 약점은 맨시티와 같은 강팀을 상대할 때 더욱 도드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됩니다. 맨시티는 중원의 약화로 인해 완벽한 경기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진의 뛰어난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첼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수비진의 불안과 중원에서의 불안정한 전환은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첼시가 공격적인 면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비적인 조직력에서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결정력에서 앞선 맨시티가 접전 끝에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는 강력한 공격진을 바탕으로 첼시 수비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며 첼시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최대한 선전하려 하겠지만 수비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기 결과는 맨시티의 승리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들은 팰리스의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잘 보여주었으며 수비와 공격에서의 균형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원정 2연전에서는 레스터 시티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모두 승리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팰리스는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골키퍼 핸더슨은 여러 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팀의 후방을 든든히 지켰고 게이, 라크로와 리처즈로 구성된 3백은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비진의 안정성은 팰리스가 리그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팰리스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안고 있습니다. 팀 중원의 핵심 선수인 레르마와 워튼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면서 공수 전환에 매끄러운 연결고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마다 다이치가 공격 전개는 물론 중원의 수비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다는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데 능하지만 수비적인 역할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그의 공격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팰리스의 공격에서는 에제와 사르의 활약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 몇 경기에서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흔드는 데 성공했으며 브렌트포드의 수비진이 현재 부상으로 약화된 점을 감안하면 두 선수의 활약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마테타가 팀의 득점력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의 최근 폼은 기복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팰리스의 승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렌트포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으나 리버풀과 아스널에게는 연달아 큰 점수 차로 패배하며 팀의 수비 불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브렌트포드의 수비진은 심각한 부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피녹의 부상은 팀의 후방 안정감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콜린스와 판덴 베르로 구성된 수비 조합은 제공권에서는 나쁘지 않으나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키와 아예르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브렌트포드의 수비 뎁스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같은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렌트포드의 공격진은 은베우모와 위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는 빠른 발과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결정력에서의 기복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자주 놓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중원에서는 노르가르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이끄는 댐스가르드도 상대 수비진의 견제를 받을 경우 그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정적인 수비와 실리적인 운영이 브렌트포드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팰리스는 수비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부상으로 약화된 수비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공격에서 결정력을 발휘해야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팰리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팰리스가 경기 후반에 득점하며 접전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